저쪽에 지금 그저 우리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질이죠. 저기 한번 우리 저 남미 쪽으로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미 쪽에 전에 한번 제가 작년에 브라질의 세차 작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윤석열이 꿈꾸는 것이 브라질 모델, 브라질의 세차 작전 해서 한번 제가 다른 매체에서 한번 쭉 소개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브라질로 한번 갔다가 또 미얀마도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상처를 받고 있거나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을 한번 쭉 훑어보는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꿈 세차 작전, 라바자토라 그래서 고압 분사기 위기의 민주주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예, 이 위기의 민주주의 그 내용을 후다닥 설명을 드리면, 2018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룰라 대통령이 구속이 됩니다. 예, 2018년 4월 7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 룰라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됩니다. 이렇게 체포가 빨리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두 번이나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국민의 80% 넘는 지지를 받는 룰라 대통령이 검찰에 전격 체포가 되는데요. 예, 바로 그 다음 해 2019년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룰라 대통령은 상당히 그죠, 인기가 많았죠. 그죠? 대선 당시에는 61%에 달하는 금속 노조 출신으로, 어린 때부터 구두 닦기, 노동자, 1945년생, 노무현 대통령께서 1946년생이신데, 룰라 대통령 한국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2년에 대선 때 61.5%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퇴임 당시 지지율은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지우마 호세프 여성 대통령한테 후임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우마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당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상원 최종 탄핵 심판을 해서 지우마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요. 탄핵 표결 몇 주 전에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이 정치권에서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석유회사 전 임원과 세차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녹음 내용이 나오는데, 세차 작전은 완전히 세차의 고압 호수로 쫙 뿌려버리듯이 정치권을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탄핵 표결 몇 주 전에 녹음이 나오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브라질의 반부패 영웅 모루 판사가 있습니다. 브라질 제도는 웃긴 게 검찰이 판결까지 합니다. 검사가 판결까지 합니다. 우리 한때 그 옛날에 홍준표 모래시계, 그때 모래시계 검사처럼 이 모루 판사가 반부패의 영웅으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의 중심 인물로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부 그냥 줄줄이 줄구속이 되는 그러면서 상당히 인기를 얻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좀 오발업이 되죠. 그런데 출혈이 없도록 정부를 바꾸겠다라는 등의 이러한 내용이, 녹음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그거를 집중 취재하고 이 다큐를 만든 이 기자는 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부모를 두고 있는, 또 아버지 쪽은 또 브라질에서 굉장히 또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러니까 이 기자의 아버지는 또 도망 다녀야 할 만큼 어떤 민주운동이고,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또 어머니는 또 룰라 대통령하고 아주 또 친하기도 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딸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다큐,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이 기자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치권의 상하원들의 사기, 이런 것들하고 검찰이 결탁을 해서 봐주면서 선별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결국 룰라 대통령은 모루 판사 앞에 가서 앉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게 또 생방송으로 중계가 돼요. 왼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룰라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집중 신문하는 사람이 모루 판사입니다. 문제는 이제 콘도미니엄 복층 아파트를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룰라 대통령이 그쪽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뇌물이 아니냐라는 거 집중적으로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어 가봤냐, 가봤다, 못 얻었다, 그것이 뇌물 아니냐, 이런 것이 집중 공방이 일어나고, 룰라 대통령은 계속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룰라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내가 저지른 범죄가 도대체 뭔지 알려달라. 내가 저지른 범죄가 뭐냐, 그걸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빈정거린, 저를, 빈정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루 판사한테, 내가 저지른 범죄가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소가 당하는데요. 이 기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이 세계적인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법무법인에서도 이거는 부당하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로펌 중 하나인 여기서도 브라질의 룰라에 대한 기소권은 영국이나 유럽에서라면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다. 브라질 사법 시스템이 특이한 것은 검사가 판결까지 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판결까지 해요. 우리 가족분들 중에 혹시 브라질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루 판사 같은 수사 판사는 용의자를 지목해서 도청을 지시할 수도 있고, 가택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용의자를 공판에 판사에게 넘기고,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공정한 판사에게 재판받는 건데, 판결까지 해버리니,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룰라 대통령은 기소를 당하고 체포까지 당하고 구속당합니다. 2018년 4월 7일 날 구속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위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뒤로서 넉 달 뒤에는 룰라에 대한 출마 제한 판결이 나옵니다.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막아버려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풀리게 되는데, 재작년 2019년 10월 달에 대선에서 이 모루 판사는 극우 보우소나루 극우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모루 판사는 여기에서 법무장관으로 또 이렇게 한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루의 역할로 이 극우적인,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히틀러나 저쪽에 아주 그런 사람들 아주 존경하는 그런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이 됩니다. 재작년에. 브라질도 내년이 대선입니다. 브라질도 내년이 대선인데, 극우 보우소나루가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요. 2022년 대선에서는 모루 법무장관이 러닝메이트로 보우소나루와 함께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 비난 가운데 재작년 2019년 11월 달에 룰라 대통령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선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브라질 극우 세력은 작년 10월 달에 룰라 대통령을 또 기소를 합니다.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해서 4번째 기소를 하고요. 자, 2004년에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노무현 대통령께서 브라질을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룰라 대통령이 한국을 왔었죠. 그때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45년생 룰라 대통령과 46년생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공통적인 캐릭터, 닮은 꼴의 대통령으로 그때 언론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국빈으로 내방을, 또 5월 달에는 국빈 내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닮은 꼴 대통령은 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운명적인 그런 또 비극을 맞아야 했습니다만은, 룰라 대통령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닮은 꼴 대통령. 지금 근황은 어떠냐면요, 이 브라질 극우 정부는 추락과 추락을 거듭해서 해서 지금 국정 수행 평가가 63%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여론 조사를 보면
룰라와 보소나루는 46대 25 정도로 나옵니다. 46대 25 정도로 룰라가 압도적으로 그런데 이 보소나루는 그럽니다. 대선에서 만약에 룰라가 이긴다 하더라도 내가 쉽게 정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 그게 말이 도대체 되는 얘기인지 내년에 그렇지만 이제 이 룰라는 무슨 소리야? 내년에 당신이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한테 그걸 가져다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또 1차 투표, 2차 투표가 있는데요. 만약에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2차 투표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나 했을 때는 한 58대 31로 그래도 룰라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있죠. 예,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를 강화하겠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브라질의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얀마로 또 건너갑니다. 미얀마를 한번 봐야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위기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한번 보면 이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이 미얀마. 자, 이 미얀마 지도를 보면요, 미얀마 지도를 보면 막 불탄, 예, 막 몸에 불이 난, 앞으로 막 불이 나서 몸에 불이 붙어서 막 달려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유마콜님, 윤석열과 오버랩 되죠. 그죠? 모루. 브라질의 모루, 예? 검사, 법무장관까지. 그런데 이제 보소나로하고는 굉장히 갈등 관계를 겪고 있다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오버랩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예. 자, 미얀마 지도를 보면은, 근데 요 면적이 말이죠. 공교롭게도 아프가니스탄하고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이 미얀마가. 네, 면적이 거의 같은, 네, 동남아시아의 거의 보석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우리 80년 광주에서 봤던, 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 1980 대한민국이나 2021 미얀마나, 예, 그죠?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근원은 술 취한 미얀마군이 마스크를 안 썼다고 그냥 민간인을 사살하는, 예, 지금 쿠데타가 된 지 200일이 지났는데 민간인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한 지금 변화도 있지 않고요. 계속, 예, 지금 최근에 미얀마 군민통합정부가, 예, 그 망명정부죠. 한국의 대표 특사의 민주화 운동가인 얀나잉툰을 임명했다는 뉴스가 엊그제, 예, 나왔습니다. 예, 망명정부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얀마를 보면, 예,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는 지금 뭐 독립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통일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루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운명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절차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학살이 일어난다거나 여성이나 이런 데서 뭐 처용이 막 그냥 만연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국제관계에서 유엔에서 어떤 또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미얀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우리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력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예, 그 우리가 겪었던 그 과정을 고스란히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우리 동남아시아에 보면 또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요, 미얀마, 아까 제가 그 말씀했죠. 미얀마의 면적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얀마 면적하고, 예, 면적을,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의 면적이 얼마인가를 보고 한번, 조사를 해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예, 이 미얀마의 면적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면적이 나란히 있어요. 미얀마가 저 세계 국가 면적으로 봤을 때에 67만 정도, 67만 제곱킬로미터 나오고, 아프가니스탄이 65만, 프랑스가 64만. 그래서 42, 41위, 42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이 아프가니스탄 면적이 비슷한 나라가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면적, 우리가 면적 이야기할 때 나라의 면적이나, 왜냐면 이런 건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면 한번 뚝 훑어보고 미얀마가 한 65만 7만 되고 아프가니스탄이 65만 되는구나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갖다가 연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아프가니스탄이 65만이면 64로 봤을 때에 800km, 800km, 800km 제곱, 예, 그 800km 제곱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64만으로 봤을 때는 8 곱하기 88이 64니까 800 가로 세로 800km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아래 위가 길이가 800km란 말이에요. 거의 800km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한은 10만 킬로미터 제곱, 북한은 12만 킬로미터 제곱. 그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담아두면 계속 알게 되는 건데, 그럼 10만 킬로미터 제곱과 북한 합치면 22만 되는데 10만, 12만, 22만 킬로미터 제곱인데 우리가 아래 위가 800km고 이제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38, 24로 보면 3 조금 안 되죠, 그죠? 그 정도 면적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800 곱하기 800이니까 대략 우리나라를 3개를 옆으로 두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한 면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800 곱하기 800이다 라고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동에서는 이 8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가는 거리가 800km.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까지 미사일을 쐈을 때 1600km, 800 곱하기 2. 예, 그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한번 참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면적이 비슷하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예, 상식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아프가니스탄 면적 그저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에 꼬리가 뾰족하게 나온 거나, 또 미얀마의 지도를 보면, 예, 미얀마 지도를 보면 밑에가 이렇게 길쭉하게 꼬리가 내려와 있잖아요. 뭐 이것도 뭐 좀 뭐 공통점이라는 그렇습니다만, 요런, 우리가 보통 면적 얘기할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다. 지금 하와이가 겪고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뭐 지난주 뉴스인데, 사상 최악의 하와이 산불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잿더미가 됐다 하는데, 그럼 여의도 면적은 도대체 얼마지?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의도 면적 얼마인가? 뭐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의도 면적은 2.9에서 8.4로 이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자, 여기 밑에가 여의도 사진이고요. 위에는 지도인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옆에 고수부지 다 빼고, 예? 이 고수부지들 다 빼고 순수하게 이 뺑 있는 내부 고수부지 안쪽에만 있는 여의도를 하면 이게 2.9km 제곱, 그냥 알기 쉽게 3km 제곱. 그럼 루트 3 하면 1.7 뭐 얼마 나오죠? 그럼 가로 세로 1.7km 정도 되는 그런 면적. 그럼 3km 제곱. 근데 8.4는 법정 고수부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고수부지까지 다 합쳤을 때는 8.4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 여의도의 몇 배라고 뉴스에 나올 때는 보니까 3km 제곱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호주 같은, 하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볼 때는 보통 요렇게 3km 제곱으로 합니다. 그럼 평으로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대략 한 87만 평. 87만 평 하면은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용산이 미국이 철수하면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용산 기지를 우리가 반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금방 안 줘요, 그죠? 기껏해야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위쪽에 있는 무슨 본부 하나 가면서 이 손바닥에 보면은 손가락 끄트머리 정도, 용산이 손바닥 면적이라면 엄지손가락 끄트머리 정도만 반환을 하면서 무슨 반환이 잘 되는 것처럼 뉴스가 나왔지만, 용산이 82만 평, 84만 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용산하고 비슷합니다. 용산 여의도 면적이. 예, 그래서
면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 요 사진, 요 제일 높은 건물들 저쪽 오른쪽 요 쌍둥이 LG 쌍둥이 빌딩이고 요 사진에 안 나옵니다만은 오른쪽 저쪽 끝에 예 저희 진실의 길 사무실이 벌써 한 십몇 년째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사이즈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브라질까지 갔죠. 브라질까지 갔다가 미얀마까지 왔죠. 그죠? 어저께는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지금 브라질 현황 잠깐 들여다봤다가 내년 대선에서 우리 룰라 대통령이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얀마 와서 미얀마의 저 고통스러운 아픔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군부는 내후년 2년 뒤 총선으로 해서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뻥을 치고 있지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